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침에 9시 아, 20분에? 일찍 나오셨어요. 아 근데 지금 막 몇 주째 계속 속이 약간 안 걸린 것처럼 막 별로 막 네? 너무 기분이 그지 같았는데 며칠 약을 먹더니 오늘 몸이 좀 돌아와서 오늘 아주 상태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6페이지에는 여기도 역시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알칼리 금속하고 이제 할로젠 이 두 개를 성질을 좀 이제 비교해야 돼서 일단 알칼리 금속은 1쪽 있는 거고 할로젠은 이제 17쪽 이게 있는 건데 1쪽에 있는 것 중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발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1쪽이 1쪽을 꼭 빼셔야 돼요. 아, 지금 비금속이니까. 그러니까 1쪽이 알칼리 금속이면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원래는 밑에가 류비디움, 세슘 이렇게 다 나가. 밑에가 있어. 근데 이제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보통 낸단 말이야,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쪽은 4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4주기까지 외워야 돼요, 4주기까지. 그래서 얘는 F에, CL에, BR에, I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 3개는 금속이고, 얘네 4개는 뭐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은 보통 존재할 때 반드시 뭘로 존재하니까? 분자잖아, 분자. 그러니까, 만약에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들은 원소 기호를 써도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물질을 화학식으로 써도 그냥 리튬, 나트륨, 칼륨 쓰면 돼. 금속들이기 때문에. 근데 17쪽에 있는 애들은 뭐기 때문에 17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물질의 화학식을 쓰면 F2, Cl2, Br2, I2 이렇게 분자 형태로 다 써야지. 그래서 17쪽에 존재하는 애들은 우리가 분자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1쪽에 속하는 애들은 그냥 금속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화살표 방향성을 하나 기억해야 되거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성이 뭐냐면 얘는 아래로 가는 화살표의 방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위로 가는 방향의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 화살표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반응성.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반응을 제일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칼륨이 화학적으로 봤을 때 제일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금속의 성질이 누가 제일 커요? 라고 하면 칼륨이 금속의 성질이 제일 큰 거고 반대로 봤을 때 17쪽 중에 비금속의 성질이 제일 큰 거. 다른 말로 하면 반응성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얘는 거꾸로 원자 번호가 뭐한 쪽? 원자 번호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서로 비교를 해야 돼.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지는 순서로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얘는 작아지는 순서로 반응성이 커지는데 이유는 안 물어봐. 그렇죠. 이유는 화원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규칙성만 물어봐.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얘네들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시온에서 모두 뭐다? 알칼리 금속은 다 고체야. 얘도 고체, 얘도 고체, 얘도 고체. 그럼 얘네는 다 고체니까 그냥 금속이니까 고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얘야, 얘네. 알았지? 얘네는 실온에서 상태를 구분해야 해서 요게 하나의 묶음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묶음이고 요게 또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플루린하고 염소는 기체야, 기체. 그 다음에 브로민은 뭐가 되냐면 액체.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뭐냐면 고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상온에서 혹은 실온에서 상태들이 뭐하다? 상태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싹 다 고체, 얘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겠지. 광택을 띈다 이런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시험 문제하고 관련지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얘도 액체고 얘도 액체야. 근데 두 액체가 지금 뭐 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 거야. 그럼 섞이지 않는다면 얘네 둘이 뭐가 다르다? 섞이지 않는 얘네 둘이 뭐가 다르다? 성질이 다른 거야, 성질이. 그럼 예를 들면 얘를 물이었다고 치면 얘는 물보다 가벼운 뭐 예를 들면 뭐다? 뭐 석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물질이 뭐야? 집어넣거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얘네 셋은 물보다는 밀도가 작은데 석유보다는 밀도가 커요. 그럼 얘를 여기다 퐁 담그잖아. 그럼 얘네들이 쑥 떨어져 어디 지나가? 석유는 지나가는데 물보다 뭐하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이렇게 표면에 뭐한다? 표면에 이렇게 떠서 물 표면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항상 밀도의 기준 보통 우리가 물로 잡기 때문에 그죠? 물의 밀도가 1이잖아요. 사람 물보다 밀도가 크냐 작냐? 사람. 우리는 다 사람이잖아. 밀도가 커 작아. 자 크냐? 수영 못하지. 물은 사람 밀도가 1보다 작죠 무조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수영장을 가던가 아니면 강물을 가던가 아니면 바다를 가던가 모든 물이 증류수가 아니기 때문에 밀도가 다 1보다 훨씬 많아.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도 밀도가 작다라는 표현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을 때 물보다 밀도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 표면에서 뜬다. 그래서 반응할 때도 물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금속에 비해서 매우 뭐한 금속이냐면 무른 금속이에요. 알았지? 손을 이렇게 져도 막 점토처럼 찌그러지는 이제 무른 금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밀도가 작다. 자,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다음 3번은 이제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하고 물하고 뭐한다? 잘 반응한다. 근데 우리가 산소하고 물이 같이 있는 공간이 어디야? 산소하고 물이 같이 있는 공간이 공기예요. 그렇지? 공기에는 산소도 있고 뭐도 있어? 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알칼리 금속은 산소나 물하고 워낙 뭐한다? 워낙 반응을 잘해.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알칼리 금속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뭔가 물어보면 얘네들 뭐하는? 얘네들 보관한다고 치면 워낙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는 장소는 산소나 물이 뭐하는 거야? 없는 공간. 그럼 산소나 물이 없는 공간은 어렵게 만들면 진공을 만드는 거고 쉽게 만들면 뭐야? 쉽게 만들면 산소나 물이 없는 공간. 응? 석유나 벤젠 같은 물질 단거는 되겠지. 그죠? 그래서 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용매에서 보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극성 용매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석유나 액체 파라핀, 그 양초 재료인 액체 파라핀 이런 거 안에 뭐 하는 거야? 보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할 때 시험 문제에서 왜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파라핀에 보관해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그 반응성이 산소하고 반응성이 커서 산소하고 물하고 잘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이 두 개는 화학식으로도 뭐한다? 화학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돼. 알지? 화학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화학식으로 써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을 잃는다 했으니까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 공기 중에 있는 뭐다? 산소니까 O라고 쓰면 안 되고 뭐야? O2죠, O2. 중학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나트륨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을 식으로 쓰시오 이렇게 써야 돼 내가. 저희 응? 소설 안 나와. 서술은 어때? 뭐래? 오, 개꿀이다. 어쨌든 서술이 있는 학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하면 나트륨은 1족이고 산소는 몇 족이니까 16족이니까 결합은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 2대 1로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결합하면 Na 뭐가 된다? Na2O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럼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일단은
여기엔 Na2니까 나트륨이 두 개 있으니까 일단 되게 과감하게 여기를 한번 써본 다음에 이렇게 알았지? 쓰고 자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두 개인데 여기 산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몇 분의 1 하면 돼? 2분의 1 하면 개수가 맞아 이렇게 하면. 근데 화학 반응식은 절대 뭘 못 써? 분수를 안 써. 항상 간단한 정수비로만 써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하고 나서 양변에 몇을 다 곱해버리는데 양변에다 2를 곱하시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2가 돼서 이렇게 써야지 완전한 뭐다? 완전한 나트륨과 산소가 반응해서 뭐다? 산화나트륨이 되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지. 왜냐면 식 자체를 뭐 서술형이 없다고 쳐도 객관식으로 그냥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판단할 기준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냐 안 하냐 그 기준이겠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 혹은 뭐 선생님이 나라좀 구교재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나중에 외우셔야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는데 염기성이라는 되게 중학교 개념이면서 고등학교 개념이면서 초등학교 때도 배워서 전체적으로 다 배운 건데 니네들이 그냥 잘 모르는 애들. 그래서 그냥 아예 머릿속으로 통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트륨하고 반응한다고 치면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알죠?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하면 저기 생긴 게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 저번에 왜 염기성 뜨니 막 선생님 막 학교 이 얘기 촬영하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래 알았지? 그래서 그냥 뭐냐면 그냥 잡혀가셨어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쓰면 NaOH하면 이게 수산화보다 이게 수산화나트륨에서 이게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기체?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으로 식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쭉 통으로 식을 기억하면 여기서 개수를 하나만 잘 맞히면 딱 맞아. 개수가. 알았죠? 어디에다 맞히면 딱 맞아. 여기 지금 봤을 때 어디에다 딱 맞히면 맞냐면 여기에다가 뭐만 쓰면 되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2만 쓰시면 돼요. 안 맞냐? 안 맞는다. 2를 쓰면 안 맞잖아. 그럼 어디다 또 2를 써야 돼? 2를 쓰면 여기다 2를 쓰면 여기다 다 2를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맞네. 됐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화학식이어서 나트륨과 물이 반응하면 요 OH가 나오는 요렇게 OH 붙어있는 게 염기성이에요. 수용액에서. 그래서 이게 염기성이 되면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1조 원소를 보통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알칼리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염기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수용액에 집어넣으면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제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두 개는 화학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제 반응성이 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광택이 서서히 사라지고 광택이 빠르게 사라지고 물에 넣었을 때 잘 반응하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반응성이 크니까 셋 중에 반응성이 큰 게 누구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할로젠 원소가 나오는데 이게 할로젠 원소라고 할 때 할로젠이라고 하는 게 뜻이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원래는 정확히 0을 만든다 이랬지. 0. 근데 0은 화학에서 얘기하는 0은 이온 결합 물질을 보통 우리는 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가 뜻이 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뭐한다? 잘 만드는 물질이다 이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딱 보면 얘와 뭐가 있어? 얘가 있잖아. 그럼 얘하고 만나면 뭐가 돼?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니까 소금이 0이 나갑니다. 그지? 그래서 1족하고 17족은 서로 뭐하는 애들이다? 서로 엄청 반응을 잘해요. 하나는 전자를 잘 뭐하고 잘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전자를 뭐하니까 또 하나는 전자를 잘 얻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반응을 엄청 잘 하는 게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다. 그래서 원래 뜻이 염을 만드는 원소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보통 우리가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얘도 역시 이제 17종 실온에서 할로젠 원자 두 개로 해서 분자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하고 잘 반응한다라는 게 지금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특징이 얘하고 이렇게 비교해야 되거든. 얘하고 비교해봤을 때 알칼리성 물에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면서 뭘 만든다? 이렇게 되면서 염기성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할로젠 원소들은 이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중학교 때 딱 배운 거야 이거 말이지. 중학교 때 3-1 할 때 배운 건데 할로젠 원소들은 수소하고도 반응을 되게 잘해요. 알지? 그래서 수소하고 염소하고 반응하면 뭐가 돼?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생기고 이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뭐에 집어넣으면 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염산이 돼. 염산.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들이 뭐하고 결합해 있는 수소하고 결합해 있는 수소화합물. 알지? 할로젠화 수소라고 해서 수소화합물은 자 얘하고 상대적으로 아까 1족 원소가 이제 염기성이 할 때 얘네들은 뭐가 된다? 얘네들은 산성이 돼. 산성. 항상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되니까 알칼리성은 주로 염기성이고 할로젠 원소들은 물에 녹아서 뭐한다? 산성을 띠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도 또 이제 반응성이나 색깔에 대해서 쭉 써놨으니까 그냥 한 번씩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가끔가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건 보통 우리가 언제 쓰는 거야? 리튬. 응?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 요건 언제 써? 요건 그 터널 들어갈 때 켜져 있는 등들 있잖아. 버스 타고 하는 거, 버스나 차 타고 하는 들어간 터널. 거기 약간 누리끼리한 불 나오잖아. 나트륨 원래 불꽃색이 무슨 색이야? 노란색. 그지? 그래서 그런 터널에 등 같은 거를 이제 나트륨이 쓰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중에 시험에 잘 나오지. 얘는 다른 일인 거야. 이거. 플루오린의 다른 일. 불수. 그래서 이 치약의 주성분이야. 치약. 치카치카 양치하는 치약의 주성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소는 또 뭐 할 때 쓴다? 염소는 살균이나 소독할 때 락스 같은 거에 주성분이 염소가 이제 또 쓰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좀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제 넘어갑시다. 아니 저쪽 반이랑 진도가 똑같아지겠다. 얘네가 진도가 좀 늦었거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규칙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소재를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물질들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신소재 이렇게 하면 내용이 끝나.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어떤 걸 나타내냐면 원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원소. 알았죠? 지각과 생명체를 나타내는 물질 중에 원소. 원소니까 이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저 위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볼 거예요.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두 개 이렇게 잘 보면 많은 거, 알았지? 제일 많은 걸 비교해 보면 지각이 제일 많은 거 산수소.
첫 번째 비교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건 규소. 그리고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건 철. 그렇지? 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 규소. 그 다음에 우리 생명체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 다음에 뭐다? 산소 다음에 산소. 그리고 지금 선생님 여기서 많다 적다라는 걸 표현은 개수가 아니고 질량이 아니지. 상대적인 질량 값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공통점이 1등으로 많은 거 둘 다 똑같이 산소를 갖고 있는데 2등으로 갖고 있는 거의 공통점이 뭐야? 2등을 갖고 있는 거의 공통점, 규소탄소의 공통점 14죠. 그치? 그죠? 규소하고 탄소의 공통점은 얘도 14조, 얘도 14조. 그래서 규소는 준금속에 속하긴 하는데, 탄소처럼 똑같이 뭐 할 수 있냐면, 탄소처럼 똑같이 공유 결합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가 규소, 다른 말로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각 생명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범위가 지각이잖아, 지각. 그지? 그럼 생명체는 제일 큰 범위를 보통 뭐라고 불러? 우리 같은 새끼는 뭐라고 불러? 개체. 그지? 그래서 큰 범위라고 할 때 이렇게 개체가 되겠죠, 개체. 그리고 이제 지각보다는 범위가 좀 작은 게 뭐다? 암석이 되겠지, 암석. 그죠? 그럼 이제 개체보다 범위가 작은 걸 이렇게 막 쭉쭉 나가잖아. 그지? 뭐 쭉쭉 쪼개고 나가는데 보통 우리가 만약에 이거랑 어떤 그 비교 관계를 생각했을 땐 개체 다음에 그냥 세포하면 되죠. 암석을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비교 대상이겠죠. 그럼 이제 암석이라고 하면 방학 때도 이거 한번 이렇게 했는데 절대 기억하진 않아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하필이면 2단 할 때 또 비스무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울 때 암석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죠? 뭐야? 무슨 화산. 응? 산. 아니야. 화성암. 화성암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마그마가 식어서 부서져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 그지? 마그마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서 만들어진 게 퇴적. 그 다음에 화성암과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뭐가 된다? 변성암. 그렇죠. 이런 이제 뭐가 있어? 이런 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세포였다고 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도 종류가 뭐야? 엄청 많겠죠. 그치?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암석보다 잔이가 작은 게 뭐다? 암석보다 잔이가 작은 게 광물. 그래서 중학교 때 자꾸 중학교 얘기해서 미안해야지. 중학교 1학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큰 거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조암 광물이라고. 그래서 뭐 석영, 장석, 뭐 흑음모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다. 광물. 그래서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우리도 이걸 배워요. 그렇지? 이 광물 몇 개를 배우는 거야. 여기 포인트 우리 목에 있는 거야. 광물 몇 개를 배운다. 그리고 이제 광물보다 단위가 작은 게 뭐야? 광물보다 단위가 작은 게 원소인데 그 원소가 산소, 규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산소하고 규소가 뭐해서 산소하고 규소가 공유 결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광물 만드는 거야. 여러 가지 광물. 그래서 이제 이 광물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방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불화형, 감사, 해요, 선물, 조소. 그래서 이 순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를 오늘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야.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 장석 이렇게. 알겠지? 아니 안 써도 돼. 뒤에 다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병신 같잖아. 근데 병신 같은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유용해요. 알지? 나 지금 대학교 2학년에도 나 만나서 술 먹을 때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이걸 기억하고 있어.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광물 몇 가지를 광물 6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거 외우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초성이야 초성. 불화형,
감사해요. 선물 줘서 이렇게 선물을 이제 외우시면 돼요. 김구라 알잖아요. 김구라.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거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제 세포, 알았죠? 세포를 만약에 나누면 세포는 물질이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뤄야 되는 이 유기물 중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다뤄야 되는 여기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유기물이 방학 때 해봤는데 단백질이랑 뭐다? 핵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이 광물이 만드는 패턴이 뭐하다?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는 지각하고 생명체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 구성하는 원소들이 어떤 순서적인 단계로 모한 다음에 순서적인 단계로 이렇게 해서 결합해서 무언가가 구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써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으로 가시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설명하는 게 이제 규소예요. 그럼 규소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탄소랑 똑같이 14족인데 주기는 3주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껍질이 3개 있어서 3주기에 제일 바깥쪽에 하나, 둘, 셋, 4개를 갖고 있어서 3주기 14족이다. 그래서 탄소랑 똑같이 공유결합을 뭐 하냐면 공유결합을 4개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유결합 4개. 그러니까 얘도 손이 몇 개다? 손이 4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 이렇게 있어요.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 그래서 이거 방학 때 한번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본 단위라고 부르는 애들을 뭐 화학에서 보통 부르는 이름이 뭐가 되냐면 단위체예요. 단위체. 그래서 방학 때 한번 했기 때문에 방학 때 한 거 기반으로 아주 잠깐만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잠깐만. 그래서 방학 때 우리가 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이라는 놈이 있는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혹시 그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라는 거 기억나니? 응. 그럼 단백질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면 이렇게 탄소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탄소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쪽에 수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겹사슬이라고 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어차피 좀 할 거니까 오늘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쪽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C에 O에 OH가 붙어 있고 다른 한쪽에 N에 H에 H가 붙어 있고 다시 이쪽이 N에 H와 H가 붙어 있어서 이 하나의 아미노산과 이 하나의 아미노산이 뭐 할 때 결합하는 과정에서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H2O라는 물 분자가 빠지면 요 탄소와 요 질소가 다시 뭐 하는 거야?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결합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뭐야? 매우 덩치가 큰 단백질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거의 단위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의 한위를 단위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아주 덩치가 큰 물질들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 뭐가 있다? 단위체가 다 있는 거야. 플라스틱,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이 플라스틱 있잖아. 이런 애들 다 단위체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논리랑 똑같이 지구상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불화형, 감사형, 선물조 같은 뭐가 있어?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이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체가 얘야. 그렇죠? 그래서 광물이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체가 있고 그 단위체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이름은 이제 저 이름이 뜻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다는 건 일단은 첫 번째 뜻은
주산 플러스 염이야. 그러면 일단 주산이라는 건 뜻 자체가 뭐하고 뭐로 돼 있다? 주소산소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 선생님 염이 무슨 뜻이라 했어? 염이 이온이라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규산염이라고 부르면 거기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얘가 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요 규산을 좀 이따 이제 이 규산염 삼연체를 분석할 텐데 요 자체가 뭐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알았지? 요 전체가 음이온이야. 그거 조금 이따 요 그림 다시 보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규산염이라고 표현하면 얘가 음이온이니까 반드시 얘하고 결합하는 뭐가 있겠어? 어떤 양이온들이 있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사면체라는 표현이 있거든. 사면체. 그럼 사면체라는 거는 평면에서 구현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사면체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다? 사면체 형태를 갖고 있는 거야. 사면체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면체 자체가 뭐냐면 얘네들이 입체적인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알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산염 하니까 주소산소와 결합한 음이온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 구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면체 입체 구조. 근데 이게 구조가 너무 뭐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모형으로 그리면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큰 동그라미 하나. 모형을 하면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큰 동그라미 세 개를 뭐라고 생각하고 요 빨간색 공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점 찍어놓은 뭐야? 점 찍어놓은 건 하나 있고 있잖아. 저거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는 주소 같은.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사과 갖고 하는 게 제일 쉬워. 집에 가면 흔하게 요새 있는 게 사과니까. 그지? 사과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넷 딱 올리고, 그럼 그 가운데 구멍이 뚫릴 거냐? 거기에 이제 중심에 이제 좀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평면이 아니고 뭐다? 평면이 아니고 입체예요, 입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다라고 치면 요 정도로 생겼다. 됐죠?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거여서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얘들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할 텐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잘 보시면 SI가 중심에 있는데 뭐다? 4 플러스야. 그러면 SI가 중심에 있는 4 플러스라는 건 원래 규소가 탄소하고 똑같은 쪽이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의지 전자를 찍을 수 있잖아. 근데 4 플러스니까 무슨 뜻이야? 4 플러스니까 손을 다 날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 자체가 누구의 전자를 치냐? 오래 걸려. 네온의 전자를 치는. 그러니까 저 자체도 지금 안정한 거야. 알겠지? 저 자체도. 근데 이 그림에 너는 보면 여기 산소에 몇 마이너스로 써있는지 보이니? 안 보이니? 응, 2 마이너스로 써있잖아. 그럼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 산소가 있는데 요 옆에 있는 산소 애들이 다 뭐냐면 다 2 마이너스. 그럼 이것도 다 2 마이너스라는 거 이 자체도 이 새끼들 다 뭐야? 다 네온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얘네 자체도 안정한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얘도 안정하고 얘도 안정하고 얘도 안정한데 합치면 뭐야? 합치면 구조가 더 안정하다. 근데 이제 방식이 약간 이상한데 이제 지금도 설명할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 도대체 계속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 남아 있어서 애들을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지구과학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보통 우리가 원래 배웠던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놈하고 어떤 놈이 서로 간의 전자를 구해서 서로 간의 전자를 내놔서 공유하는 게 공유결합이잖아.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애는
공유 결합이긴 한데 방식이 약간 다른 공유 결합이에요. 알지?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건 여기에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는데 이 한 놈이 갖고 있는 이 전자들은 뭐야? 둘이 그냥 같이 갖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유 결합 중에 배위 결합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요. 그러니까 방식은 분명히 뭐가 맞아. 공유 결합은 맞는데 원래 공유 결합은 얘 전자 하나, 얘 전자 하나를 서로 내놔서 뭐 해야 돼? 서로 내놔서 공유 결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식이 약간 틀려서 얘가 갖고 있는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여기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소가 갖고 있는 이 전자를 이렇게 같이 갖고 와서 같이 공유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 결합 물질을 만드는 거지 이 전체가.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이긴 한데 뭐다? 공유 결합 물질이긴 한데 뭐다? 음이온이야. 그렇지? 얘는 몇 플러스인데? 4 플러스인데 2니까 8마에서 4풀 하니까 뭐야? 전체가 4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생님 그림 요거 있잖아. 요거를 이제 그냥 써서 보시면 SiO4의 4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은 뭐랑 똑같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 이온 결합 물질 주로 이제 금속, 비금속이라 할 때 예외가 생긴다는 게 이런 게 있었잖아. 염화 암모늄 얘 자체도 얘하고 뭐야?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이제 한 번만 그냥 그려볼게. 그냥 그러려니 해. 얘도 원래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게 질소, 수소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수소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옆에 H 플러스라는 전자를 하나 쭉 갖고 있지 않는 수소가 있으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이 질소가 자기 있는 전자를 얘하고 뭐야? 같이 공유해서 NH4 플러스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위결합이라 해서 패턴은 얘나 동일한 형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뭐다? 단위체는 이제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데 규산염 사면체를 그냥 단적인 화학식으로 탁 쓰면 SiO4의 4마이너스다. 요렇게 표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단위체는 한 종류예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쓰인 것처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로 전기적으로 뭘 띠냐면 전기적으로 전하를 띈다. 이렇게. 그렇죠?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사면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은 규산염 광물의 결합이다라고 해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에서 뭔가 이렇게 막 써있잖아 이렇게 뭔가 이제 막 써있는데 결국 여기 써있는 말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니까 이게 하나의 단위체가 되기 때문에 요 단위체들이 어떤 식의 결합을 하면 뭐한다? 아까 얘기했던 뭐 구라형 같은 뭐다?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뭐 풍화에 강하다 이제 이런 것들 좀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할 거고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넘어가 보시면 2번이 규산용 광물의 결합의 규칙성이다라고 해서 이 뭐야 몇 페이지야? 여기 있는 29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이 결국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뭐 하게 되면 이해하잖아. 이해하면 요 그림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양을 많이 차지하는 뭐를 광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써 있는 이 광물을 분류할 수 있어요. 알았지?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분류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공유형이 있어요. 공유형.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차이점은 공유형은 지금 선생님이 뭐 규산염 사면체라는 걸 배웠는데 그 규산염 사면체에서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계속돼. 그리고 독립형이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 규산염 사면체가 있으면 그 규산염 사면체가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하고 뭐야? 어떤 공유도 하지 않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돼요. 구분이 되니?
그러니까 자 그냥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하나 그려볼게. 느낌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 좀 전에 이걸 뭐라 했어? 규산염 3연체라고 했으면 여기 이렇게 규산염 3연체가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쪽에 또 규산염 3연체가 또 잘못 그렸잖아. 이쪽에 다시 규산염 3연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 하나의 규산염 3연체와 요 하나의 규산염 3연체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예를 들면 특정한 산소 원자가 있었을 때 그 산소 원자들을 같이 뭐한다? 같이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좀 이따 다른 그림 그리면서 해볼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하고 얘가 뭐하는 거야?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를 갖고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를 갖는 게 이제 독립형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요 아미노산 이렇게 결합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의 3연체 아니 그 하나의 규산염 3연체들이 뭐야? 서로 간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 그게 공유형이고 그런 게 아니면 독립형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단순하게 그려볼게. 이것도 약간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규산염 3연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봅시다. 그래서 다시 여기 규산염 3연체 여기에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그럼 이랬을 때 아까 설명할 때 잘 보면 아미노산이 여기 탄소 있고 여기 탄소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 한쪽에 뭐 COOH가 있고 요 한쪽에 NH 뭐가 있으면 2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서 뭐가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빠지면서 얘네들끼리 뭐 하는 거야? 달라붙는다. 그럼 얘네도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네 두 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를 들면 이쪽 한쪽에 산소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럼 이쪽 한쪽에 산소가 빠지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산소 하나를 서로 뭐 하는 거야? 원래 둘 다 독립적인 산소가 갖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산소가 빠지면 이 산소 하나는 이 하나의 규산염 3연체랑 이 하나의 규산염 3연체라서 이 산소 하나를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공유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게 아까 했듯이 이렇게 생긴 놈과 이렇게 생긴 놈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 둘 중에 뭔가 산소 하나가 빠지고 이걸 같이 뭐야? 같이 갖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산소 하나를 뭐 하는 거야? 산소 하나를 공유를 하게 된 거니까 얘는 무슨 형에 들어간다? 공유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공유해서 쭉 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긴 사슬이 되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계속 쭉쭉쭉쭉 연결해서 나가면 긴 하나의 뭐가 된다? 긴 하나의 산슬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 공유하고 공유하고 되겠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서 자 이렇게 그냥 선으로 표현해 볼게.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이런 애들이 긴 사슬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런 걸 단사슬 이렇게 부른다. 돼요?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이거든? 요 산소 하나를 요 놈하고 뭐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차피 이쪽에 또 하나 있으면 요 산소 하나를 이쪽과 이쪽에 또 하나를 뭐 하는 거야?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요 하나의 규산염 3연체를 기준할 때 규산염 3연체가 또 다른 규산염 3연체하고 산소를 몇 개 공유하는 거야? 한 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럼 머리를 잘 굴려봐 얘들아. 머리를 잘 굴려면 최대 몇 개까지 공유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이. 응?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공유한다고 치면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 아 질문 이해가 안 되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얘하고 이 산소를 하나를 공유한다고 치면 여기 산소 또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를 공유할 수 있고 여기를 공유할 수 있고 여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최대 몇 개까지 공유하냐? 4개까지 공유가 돼. 4개까지. 그랬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산소를 뭐 하는 거야? 산소를 이렇게 하나만 공유하잖아 하나. 맞지? 이렇게 산소를 하나 공유하면 그게 이제 단산슬이라고 해.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를 봐. 여기에 또 이렇게 있었다 맞죠? 여기에 규산염 3연체가 다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유산염 삼연체가 다시 이렇게 놓여있다. 그럼 결국 얘는 요쪽과 요쪽을 다시 얘가 뭐 하는 거야? 또 이어서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긴 놈이 또 쭉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 쭉 있으면 사슬 몇 개가 사슬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쭉 연결이 돼요. 알았지? 그럼 사슬 두 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땐 요 하나의 단사슬이랑 요 하나의 단사슬이 다시 또 뭐 하면서 요 산소를 하나 또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단사슬과 단사슬이 또 뭐가 되는 거야? 단사슬과 단사슬이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슬이 두 개 있으니까 뭐가 돼? 복사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의 단사슬 형태가 있는데 그 단사슬 형태가 뭐 되면 연결되면 뭐가 된다? 복사슬 형태로 뭐한다? 복사슬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정교하게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교하게 몰라 이거. 알았지? 그래서 결국은 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사술은 산소를 몇 개 공유하는 거고 산소를 하나 공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 알았지? 이렇게 하나를 공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술은 이렇게 치면 이제 몇 개를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치면 복사술은 산소를 두 개 공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평면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지금 아까 얘기했지 뭐야? 삼연체니까 이게 입체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입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린 요 손가락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치면 규소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탄소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다시 여기 이렇게 솟아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니? 이게 삼연체의 실제 그림이니까. 약간 그지 같나? 그지 같으면 이렇게. 아이씨. 손가락 짧은 사람 손 들어봐. 본인이 봤을 때 본인 손가락 좀 짧다. 손가락 짧은 손이 의사손이야, 알았지? 손가락이 본인 생각할 때 되게 길다. 손가락 길고 큰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사람. 진짜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응? 그럼 그냥 어중간한 사람이 돼. 대부분 담대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손이 되게 커. 하민이 뭘로 성공하려지? 자, 그래서 요거야, 요거 보이니?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사면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중심에 있고 여기가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이렇게 있는 형태예요. 알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 표현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요 두 개의 산소를 뭐한다? 공유하면 복사슬이고 그럼 여기 또 하나 또 공유하잖아. 그럼 산소를 이제 세 개 공유하면 뭐가 된다? 세 개 공유하면 이제 판상이 돼, 판상. 얇은 판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공유하면 얇은 판이 위로 층층이 쌓이니까 망상은 그물이라는 뜻이어서 얘는 공유하는 게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너네는 논리를 막 복잡하게 가져가면 여기는 한도 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규산염 뭐가 있는데 삼연체가 있는데 삼연체 기준으로 전자가 갑자기 산소를 뭐 하는 거야? 산소를 한쪽만 이렇게 공유해서 나가면 단사슬, 2개 공유하면 복사슬, 3개 공유하면 판상, 4개 공유하면 망상, 이제 이 패턴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하나씩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게 무슨 형? 산소를 서로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형에서 이 공유형에 들어가는 게 하나 공유하는 단, 2개 공유하는 복, 3개 공유하는 판, 4개 공유하는 망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은 거야? 독립형 구조가 하나 남아. 독립형. 알지? 그래서 독립형 구조라는 건 산소를 뭐 하지 않는다? 산소를 공유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애초에. 그럼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규산염 삼연체가 전기적으로 SiO4의 뭐야? 4-가 그럼 저 4- 띄고 있는 요 놈에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놈이 뭐 하는 거야? 달라붙어서 얘네 자체가 하나의 뭐다? 하나의 독립적인 입자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공유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요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해서 그 입자들이 그냥 뭐 하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냥 모여있으면 그게 이제 독립형이다. 그래서 그냥 독립형의 의미는 공유형의 반대이기 때문에 규산염 삼연체를 뭐한다?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넘기면 앞에는 이제 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결합이 형성되는 것들의 표현을 좀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규칙성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1번에 감남색이 감남성. 원래 그래서 감남이라는 게 뜻이 색깔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니네 혹시 올리브 아니야? 올리브? 올리브가 무슨 색이야? 약간 저 선생님 저 안경집 같은 색깔이거든. 올리브 열매가 저게 색깔이 감남색이야. 그래서 감남석이 약간 저런 색깔을 띈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감남석은 SiO4 4-를 이룸으로 전하가 플라스틱 양이온 두 개가 결합하면 전기적인 중성이 돼서 안정한 광물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전기적으로 2+가 되는 마그네슘이나 철이온 혹은 마그네슘이나 철이온 한 개가 붙어서 규산염 삼연체랑 딱 결합해서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산소를 뭐하지 않는다? 산소를 공유 안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이 이온들이 들어와서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입자가 돼서 이 산소들이 또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공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독립형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다음 밑으로 가면 이제 그 아까 썼던 거 다시 해볼게. 얘들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외웠냐? 이거 뭐다? 구라형 감사 애요 선물 조소 이렇게 됐지? 그럼 처음에 나와 있는 기억 리을이 무슨 석? 감남석. 그래서 감남석이 조금 전에 왔던 무슨 형이야? 조금 전에 설명한 독립형. 그럼 두 번째 이제 휘석, 각성석, 흑음모, 석영장석이니까 이제 얘부터 시작해서 뭐다? 단사슬, 복사슬, 한상, 망상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휘석은 규산염 삼연체와 규산염 삼연체 사이에 산소 몇 개냐면 한 개를 공유해서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율이 1대3이 되므로 -1 전하를 띄고 전하 하나 주는 거지. 그때 마그네슘이나 철이 한 개가 규산염 삼연체하고 결합하면서 이제 중성이 되면서 단사질 관계가 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인 뭐라고 할 때 이렇게 꼬이면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원리로 단사슬이 섞어 서로 엇갈리면서 이중사슬 모양인 복사슬이 되고 산소를 이제 거꾸로 3개를 다시 더 공유하게 되면 판상구조가 되고 산소를 4개를 공유하면 입체 형태인 망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개수가 뭐한다?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 내신 시험 문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넘어가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규산용 광률을 정리하기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런 표현을 이제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쪼개짐 깨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쪼개짐 깨짐. 그래서 보통 유리창 같은 거는 망치로 팡 치면 어떻게 된다? 깨진다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죠?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다라고 부르는 애들은 방향성이 없을 때 깨진다라는 표현을 써. 그렇지? 근데 쪼개진다는 거는 나무젓가락 있지, 나무젓가락. 우리가 흔히 먹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벌리면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 그건 뭐 하는 거야? 그건 그 결을 따라서 이렇게 딱 찢어지니까 이게 쪼개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 중에 요네들 그러니까 뭐다? 휘석, 각성석, 흑음모 이런 애들은 뭐가 있냐면 쪼개진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휘석을 가져다가 망치를 이렇게 탕 치잖아? 그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갈라져. 쭉 갈라져 이렇게 한 겹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각성석 같은 경우는 뭐다? 두 줄로 떨어져 이렇게 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흑우머 같은 경우는 망치로 치게 되면 이렇게 이 얇은 판때기가 하나씩 탁탁탁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뭐다?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뭐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쪼개지는 성질.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뭐야? 깨지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쪼개지는 성질이 있는 거 세 개를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냥 이거야. 이것도 역시 이제 초딩 개념인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풍화 현상 이런 거 있잖아. 풍화 현상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돌이 뭐 하는 거야? 깎이는 현상이 풍화잖아. 그럼 니네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풍화나 침식 그런 거에 누가 제일 강할 것 같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이 없어 이 새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것 중에 풍화나 침식이 강한 게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나 침식이 강해. 맞지? 그러니까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풍화 침식에 강하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 뭐 되게 한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이제 규산염 광물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하나 나오면 어차피 보기가 기니 D밖에 안 될 거예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규산염 삼연체의 전하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의 보기가 예를 들면 이 특정한 광물이 여기에서 봤을 때 무슨 형에 속하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마지막 디귿 보기가 쪼개지냐 깨지냐 아니면 누가 풍화나 침식이 강하냐 이렇게 보기를 물어봐요. 기니들.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는 나오니까 한 문제 하려고 그냥 설명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